고대 가요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고대 부족 국가 시대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 한가 성립 이전에 불린 노래를 통틀어서 우리가 고대 가요라고 해. 고대 가요는 일정한 형식적 특성이 없으나 대개 네 줄로 이렇게 많이 쓰고 대체로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져 굽이 전승되다가 후대에 한문으로 번역되거나 한글로 창작이 됐고 구지가처럼 집단 활동이나 의식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의식요나 일하면서 부른 노동요 같은 게 있어. 개인적 정서를 노래하는 개인 황조가 같은 개인 서정 가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구지가가 다 같이 이제 의식을 하면서 주술을 하면서 기원하면서 부른 땅을 두드리면서 부른 노래라서 얘가 노동요야.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쓴 개인적 서정시가 되는 거야, 이게. 한가는 한자의 은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는 표기법인 향찰로 기록한 신라시대 문학이거든. 삼국시대 말에 발생하여 통일신라시대 때 성행하였으며 고려 초까지 존재했어. 대부분 신라시대 문학을 향가라고 해. 형식은 4줄이나 8줄, 10줄. 그래서 이거를 4줄로 쓰면 4구체, 8구체, 10구체 이렇게 형식이 이 3개만 있어, 형식이. 특히 이 10줄로 쓰는 19체는 4줄, 4줄, 2줄 뭐 꼭 이렇게 뭐 3글자, 5글자, 2글자 해도 상관이 없거든. 어쨌든 3단 구성으로 많이 써. 19체 한가의 마지막 2구인 낙구의 첫머리에는 감탄사를 두어 시상을 마무리했어. 내용은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과 기원을 하는 주술성이 깃든 것이 많아. 임금과 신하의 도리, 공덕에 대한 찬양, 미래에 대한 기원, 추모, 연모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대. 우리가 배우는 상기파랑가, 그것도 글의 종류가 향가지? 이거는 원앙생가고. 자, 향가의 작가층은 평민으로부터 승려, 귀족, 왕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중 승려가 가장 많았어. 특히 19체 향가는 승려, 화랑과 같은 문화 인층이 주로 창작을 해서 얘는 이제 19체 향가는 거의 이제 귀족 문학이긴 해. 왜 귀족 문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승려랑 화랑이 좀 층이 그때는 불교를 숭배하던 신라이기 때문에 승려가 그래도 귀족층에 들어갔어. 그 다음에 이제 고려 가요는 고려시대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를 말하며 말 그대로 고려시대 때 가요야. 고려 가요를 고려 소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요라고 부르기도 해. 그러니까 고려 가요의 호칭이 이제 고려 소교, 장가, 여요 이게 다 고려 가요 호칭이야. 민요에서 형성돼서 구전되어 오다가 중요하지 구전되다가 궁중에서 행사에 사용되면서 조선시대부터 문자로 기록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기록됐다 하면 틀려. 이거는 조선시대 때 기록이 된 거야. 대체로 여러 개의 연으로 나뉘어 구성되는 분연체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연을 나누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절체라고도 같은 말이야. 1절, 2절 나누었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걸 분절체도 같은 말이야. 사문보를 기준으로 하여 세 글자, 두 글자. 여기서 3, 3, 2조가 뭐냐면 글자 수를 말하는 거야. 세 글자, 두 글자. 이런 식으로 사문보 음수일이 주로 나타난대. 꼭 그런 건 아니고 주로. 연과 연 사이에 특별한 뜻이 없이 악기의 소리를 흉내낸 것으로 보이는 독특한 후렴구가 있대. 내용은 남녀 간의 사랑, 자연 예찬, 이별의 아쉬움 등 평민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했고 남녀 간의 애정 문제를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이 고려가요를 남녀 상렬지사 또는 음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낮추어서 평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조선시대에서는 유교잖아. 그래서 이제 남녀 상열지사가 남자 여자가 열렬히 사랑하는 그 글이라는 뜻인데 얘는 유교에 어긋나다 보니까 이 고려 가요를 낮추어서 남녀 상열지사 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 자, 서강별곡 뭐 이런 게 이제 고려 가요지. 그 다음에 시조는 민족 고유의 정형시야. 형식이 정해져 있어. 이것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학 양식이고 시조는 지금도 창작이 되고 있고 향가와 고려 가요 등의 영향을 받아 고려 중기에 발생하였으며 고려 말에 이르러 그 형태가 완성된 뒤 현대의 시조로 계승까지 있다는 게 지금도 시조는 지어지고 있어. 현대 시조라고 해가지고 형식적 특성을 보면은 3장 6구 45자 글자 수로 사음보 율곡으로 기본으로 해서 초장, 종장, 종장할 때 그 마지막 종장 있지? 거기는 사문절로 고정이 돼야 돼. 이 부분이 바로 어디서 영향을 받았어? 바로 향가의
낙구에서 영향을 받은 거야. 형태에 따라 기본 형식의 평시조, 장형화된 사설시조, 2개 이상의 평시조를 엮은 연시조, 연결해서 연시조야. 로 나뉜대. 고려 후기는 고려 왕조의 변함없는 충정심 절개를 나타내고, 조선 전기는 고려 왕조에 대한 회고, 또 사육신의 충절, 조선 개국 공신들의 송축, 자연 친화와 안빈낙도,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이별의 정하는 감정을 말하는 거야. 유기적 도리와 학문 수양, 이런 게 많이 썼대. 그리고 조선 후기 때는 자연에 대한 예찬, 전원 생활의 즐거움, 서민들의 삶의 애환,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풍자와 해악을 많이 썼대. 그러니까 시기가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렇게 분위기가 내용이 좀 달라진 거지.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사는 이제 뭐 규언가 이런 게 가사지. 관동별곡 이런 거. 가사 작품들 여기 보이지? 여기 사민곡, 성미인곡, 관동별곡, 규언가 이런 게 가사야. 글의 종류가 시조보다는 좀 더 긴 형식 속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창안된 문학 양식으로 우문과 산문의 중간적 형태를 띠고 있는 교술이 약간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그런 문학을 교술문학이라 그래. 얘는 3글자, 4글자 이렇게 3, 4조, 4, 4조의 사음보 연속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행수에 제한이 없어.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같은 형식인 것을 전격가사, 그렇지 않은 것을 변격가사라고 해. 그래서 대부분 서사, 본사, 결사, 그러니까 이제 서론, 그러니까 3단 구성으로 쓴다는 얘기야. 조선시대 대부분 그렇다는 거야. 대부분 꼭은 아니야. 조선시대 전 계층이 누렸어. 향유하다는 게 누리고, 또 은둔한 거, 은일가사, 그 다음에 유배, 기행, 여행 간 거, 여자들이 쓴 거, 평민들이 쓴 가사 등이 지어졌는데, 조선 초기에는 가난해도 도를 즐기는, 또 임금에 대한 충성을 읊은 사대부 가사가 많이 지어졌어. 조선 후기에는 생활 속의 구체적 감정과 일상을 주로 다루었어. 자, 조선 전기의 가사는 주로 양반층이 창작을 했고, 3, 4조 또는 4, 4조 연속체의 사원법의 율격을 갖춘 가사의 일반적인 형식을 보였고, 조선 후기는 양반뿐만 아니라 부녀자들이나 서민 등에까지 작가층이 확대가 됐거든. 가사의 일반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변격 가사, 이제 엔딩이 3543으로 끝나면 글자수 전격 가사랬지. 네, 뭐 이 글자수대로 안 하고 뭐 파격적으로 쓰면은 변격 가사인데, 우리가 배우는 거에는 변격 가사 없어. 가사는 음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어. 맞습니다.